정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화하는 그 시대에 여러 이렇게 그 변화가 필요한데 정상 노동 범위 밖 노동자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변화 아까 말한 그 노동개혁을 포함해서 좀 어떤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 사회는 노동에 대한 정의가 협소하죠. 네. 그러니까 법상 노동자로 불리는 분들의 범위가 좁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기존에도 특수고용 노동자분들에 더해서 뭐 프리랜서, 자영업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분명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보이는 그런 분들이 존재하는데 이분들까지 당연히 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뭐 일부분은 노동자성 인정이 또 폭넓게 좀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사회 안전망을 좀 더 구축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것, 그러니까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하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또 ILO 협약 비준을 통해서 지금 현재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분들이 그 노동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또 포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겠죠. 청년들의 공정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 정부에서는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뭐 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소위 이제 저보다 뭐 부모님 세대 정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래요. 뭐 본인이 젊었을 때는 뭐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학교 가고 졸업하면 그래도 뭐 취업을 적어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취업을 하고 나면 보통 말하는 그 평범한 삶이라는 거 있잖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네. 다시 이렇게 편집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래요. 그 소위 말하는 평범한 삶이라는 거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학교 열심히 다니고 그러고 나면 졸업해서 뭐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결혼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집도 살 수 있고 자녀도 낳고 그 말하는 그 어떤 평범한 삶의 루트를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사는 것에 큰 지장이 없었는데 사실 저희 세대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모든 삶의 경계 하나하나에서 치열한 경쟁을 요구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청년들은 당연히 그 경쟁이 공정하기라도 해라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치열한 경쟁만을 요구하는 사회를 만든 게 어찌됐든 지금의 기득권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망의 눈초리가 또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공정이라는 프레임 안에 갇히기보다는 그럼 이 경쟁만을 요구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지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던져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사회는 매우 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경쟁으로 결정짓고 가장 사람들에게 기본이 되어야 할 어떤 주거나 일자리 문제를 경쟁으로만 결정짓고 배분한 결과 사회 양극화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타인의 어떤 좋은 일에 박수 쳐줄 수 있겠어요. 공정만으로는 지금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 청년들에게 어떤 공정의 프레임을 씌우기보다는 이 불평등한 사회에서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청년들의 아픔, 고통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대 그 김누리 교수 강의 한번 봤습니까? 그분 강의도 저희 정의당에 와서 강연도 하신 적 있죠. 아 그래요? 네. 그 깜짝 놀랐어요. 경쟁 없는 사회라는 게 우리는 존재한다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저는 경쟁이 없어야만 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경쟁이 주는 뭔가 이렇게 경쟁이 주는 어떤 선한 효과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을 경쟁으로만 결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전에도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경쟁만으로 사회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사회 안전망, 그 사람이 경쟁에서 한 번 실패했다고 나락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입시만을 또 봐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나는 그냥 태어났는데 부모님의 어떤 사회적 뭐 지위, 뭐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의 질이 좀 많이 다르게 되고 사는 지역에 따라서도 수도권에 사는 것과 지역에 사는 것이 또 다르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격차가 점차 확대되다가 이제 대입을 할 시점에서 크게 한번 벌어지고 그것이 다시 직업으로 연결이 되고 그 직업이 다시 결국 뭐랄까 그 부의 차이로 또 이어지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보면 부모의 신분이 또 자식의 신분으로 이어지는 그 커다란 사이클이 또 완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또한 결국에는 불평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정치라는 것이 사실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자신의 일상처럼 여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저는 정치인이라서 매일매일 정치를 일로 하지만 다른 분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데 뭐 노회찬 대표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9시 뉴스도 볼 틈 없이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이 접할 수 있는 경로로 우리가 하는 일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의 언어로.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의당의 이미지를 뭐 보면 어떤 분들은 정의당은 전태일 평전 정도는 읽어야 입당할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아직도 운동권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민들과는 조금 먼 것 같아. 나와는 좀 다른 것 같아. 라는 인상을 주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서서히 좀 격차를, 그러니까 이 먼 거리를 좀 줄여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정 활동을 할 때 최대한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보고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한계가 있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간담회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힘들다, 죽겠다, 코로나로 죽으나 이대로 망해서 죽으나 매한가지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국회에 오면 이제 뭐 대정부 질문 때나 국감 때나 윤석열하고 추미애만 그렇죠. 윤석열과 추미애만 존재하는 것처럼 싸웠잖아요. 분명히 이제 우리 정치,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개원할 때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라고 모두가 총선 때는 그렇게 열심히 약속을 하고 당선이 되어서 왔으면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지 많이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청년들 문제는, 그러니까 청년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뭐랄까 사회에 진입할 시기를 놓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문제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사회의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또 사회 중추를 책임져야 할 이 세대가 인생의 단계마다 막혀서 좌절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코스트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또한 약자에게 먼저 타격을 입혔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직 자기를 보호할 수단을 갖추지 못한 그 청년들에게 또 이런 타격이 또 먼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경제적 여건이 좀 되는 경우에는 아마 어떤 청년이 독립할 때 전세 정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조금 낫죠. 취업하고 나서 뭐 학자금 대출이 뭐 그 정도 뭐 경제력 있으면 학자금 대출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사실 그대로 저축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영혼을 끌어모아 내 집 마련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영혼 끌어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경우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 부모 세대들도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 월세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그 혹은 꽤 많은 그 학자금 대출들을 갖고 또 사회로 뛰어들게 됩니다. 근데 그 일자리가 뭐 고액 연봉의 일자리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월세 내고 학자금 대출 좀 갖고 나면 남는 돈도 별로 없어요. 그럼 그 상태로 한 몇 년을, 그러니까 취업을 하는 것도 참 다행인 일이긴 한데 그러고 나서도 한 몇 년을 죽어 빈곤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뒤에 그러면 빚을 다 갚고 나면 내가 이제 반전세로 갈 수 있을까? 전세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점점 그 사이에 이제 집값은 또 올라 있으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해지는 거죠. 이게 좀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그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할 것을 이렇게
또 뭐랄까 아득바득 살아야만이 가능하게 만든 이 사회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거 부분도 이제는 주거 기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이 네, 대량 확보되어서 좀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어야 하겠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어려운 이 청년 세대들 혹은 주거 빈곤층에게 월세를 좀 지원해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OECD 평균 수준에 맞춰서 올라가면서 대신에 그 증세된 결과로 우리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 뭐 내일부터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하기보다는 한 가지 한 가지 설명하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